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급감으로 태안 안면도 꽃축제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과 멸강 나방 유충이 발견돼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해충으로 옥수수 등 작물에 피해를 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증상 상태로 입국 후 서산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양군의회 등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이른바 임기 나눠 먹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태안 안면도 꽃축제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안면도 개발을 맡고 있는 충남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0만 명이 다녀간 안면도 꽃축제장.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람객은 지난해 20% 수준. 반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을 절반이나 줄였지만 경영난이 가중되자 결국 지난달 초부터는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봄축제가 1년 매출의 한 85%를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은 6월 1일부로 자체적으로 이제 한 50% 정도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비축제는 폐쇄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또 인력도 감원도 좀 들어갔고 그래서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곳에서 꽃축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지역 수건 사업인 안면도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대안 중 하나로 꽃축제장이 조성된 겁니다. 충남도가 빌려준 땅에 태안 화훼농가 20여 곳이 참여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장 3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자 농가에선 임대료 인하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는데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이다 보니 다른 관광시설을 확충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꽃축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이 이제 저희들 계약사항에 들어있고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법조항을 검토해서 최대한 승인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일부에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안면도 개발 무산 등을 고려해 충남도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력은 했지만 그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안면도를 찾아왔던 그 50만 명이 찾아왔는다면은 안면도 지역 경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은 충남도나 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서 꽃박람회를 꽃축제장을 계속 좀 개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임대료는 50% 인하하기로 했고 시설 규제 완화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운영에 대해선 정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태안 지역 화훼 생산량은 충남 최대 규모로 전체의 30%. 꽃축제장 존폐 여부에 따라 안면도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충남에서도 열대 거세미 나방과 멸강 나방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해충으로 주로 옥수수 작물에 피해를 주는데요.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외국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커 주의해야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사료용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 줄기 속을 들여다보니 애벌레가 나옵니다. 애벌레가 발견된 옥수수 이파리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과 멸강 나방 유충이 옥수수 잎과 줄기를 먹어치우면서 남긴 피해 흔적입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과 멸강 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온 외래 해충으로 주로 옥수수나 벼 같은 작물에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열대 거세미 나방의 경우 해마다 태국 옥수수 생산량의 45%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는 데다 하룻밤에 100km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최근에는 당진과 태안 등 일부 충남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료용 옥수수밭에서만 확인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확산 속도가 빨라 제때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방제 적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포충망을 활용해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 시기가 되면은 특히 낙농가 위주라든가 한우 농가들이 사료용으로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 포장에 대해서 집중 방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오는 8월까지 유충 개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 약을 뿌리고 애벌레가 보이는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농작물 방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7월 날씨는 평균 온도가 지난해보다 2.2도가 높고 강수량은 153mm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곰팡이나 세균성 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병해충 피해를 주의해야 하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서산에서 1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로 지난 13일 무증상 상태로 입국해 서산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산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접촉자는 배우자와 딸 2명으로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산시는 A씨가 머물던 주변을 방역 완료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27일 긴급 브리핑을 연 맹정호 서산시장은 해외 입국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를 둘러싸고 민과 관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은 민간 사업자와 상생 모델을 만든다며 MOU를 체결한 반면 주민들은 마을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백지화를 요구했는데요.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군과 서부 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등은 지난 22일 지역 건설업체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 고용과 지역 업체, 자재, 장비 활용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창, 동홍성, 은산 IC 설치와 부여 분기점 개선, 일부 지역 노선 변경, 구조물 설치 등과 노선 주변 주민들의 생활 보장권을 고려해달라며 모든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대표 상생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시행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공사 현장 주변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관할구역 생산자재 사용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고속도로 대책위원회는 앞선 16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고속도로 예산 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들은 도로가 마을들을 무참히 파괴하며 지나가는 문제부터 사업비 증액, 주민 민원 미반영 등 도저히 좋게 볼 수 없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사업은 당장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보상비 5천여억 원을 포함해 2조 6,700억 원을 들여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북 익산시 왕궁면까지 140여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민자 사업입니다.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인 1단계 평택 부여 구간 약 94킬로미터는 지난해 12월 10개 공부를 착공했으며
2단계 부여 익산 구간 43km도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내에서는 시남, 오가, 응봉, 대흥, 광시 등 약 27km를 지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미국 등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미국과 네덜란드 등 외국인 투자 기업 3곳과 1억 1,360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5년 동안 투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에어프로덕츠 코리아는 야산 탕정에 1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 공장을 추가 조성합니다. 빈보 QSR 코리아는 영인 농공단지에 햄버거용 빵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YK 코리아는 인주 외투 지역에 자동차 내장재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3개 기업의 추가 투자로 앞으로 12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2명이 나눠 갖는 이른바 임기 나눠먹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의회에선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김옥희 의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여러 사안을 매듭 짓기 위해 7월 임시회에 임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 2년은 통합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한미숙 씨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공주시의회와 부영군 의회에서도 현직 비례대표의 사퇴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임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직능대표인 전문가를 뽑는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청양 지역의 첫 온라인 요리 대회인 청양의 소울푸드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국장을 주제로 50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요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산시청 카누팀이 지난 7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에서 열린 제19회 8호흡의 전국 카누 경기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신동진, 나재영 선수는 일반부 C2 200m와 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1000m에서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당진 안선포구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당진시는 토지주인 현대제철과 협력해 안선포구 끝자락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곳입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교육 일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서 강의를 듣고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예산읍 주교 1, 2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마을 환경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사람들 통행이 많은 벚꽃로 지하 통로에 벽화를 그려 넣었는데요. 덕분에 어둡고 지저분했던 길이 황새와 돛단배 그림이 있는 화사한 길로 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로드킬 바로 신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로드킬 바로 신고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음성 신고 프로그램으로 운전 중에 운전자가 음성으로 로드킬 위치를 전달하면 해당 도로기관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합니다. 충남도와 협력기관은 이번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신고 지역 통계 자료를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할 충남 서부 지식센터가 서산상공회의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허청과 서산상공회의소, 서산시는 지난 24일 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남 서부 지식센터는 천안에 위치해 있어 서부 지역 기업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